자,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20명 학생이 기준 점수를 미달했습니다. 불합격했어요. 100명 중에 20명은 불합격. 기준 점수는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4점이 높고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의 2배와 같으며 또 기준 점수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5점이 낮답니다. 기준 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하라는 쪽에다 일단 미지수를 더해야 되겠죠? 네, 기준 점수에 x를 둡시다. 근데 조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준 점수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평균 점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y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불합격한 학생들 있죠. 불합격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 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불합격한 사람들의,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따지는 겁니다. 평균 점수. 불합격한 사람들이 처음 보세요. 불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 이 칸에 뭘 써야 되냐면 기준 점수의 2배한가와 같답니다. 무슨 의미죠? 불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에다가 2배를 하면 기준 점수와 같다는 거죠. 그럼 불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2분의 x랑 같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 여기 기준 점수는 x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5점이 높다. x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5점이 낮다.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x 플러스 5라고 써집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기준 점수와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를 지금 우리는 y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전체 평균 점수. 기준 점수 x,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 y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 지금. 그럼 관계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기준 점수 x는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 y보다 4점이 높다. 됐어요? 근데 이제 밑에를 써야 되잖아, 밑에. 그럼 밑에는 뭘 써야 되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불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예요. 근데 불합격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지금? 20명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총 점수, 총점을 따져보면 불합격한 사람들의 총점은 몇 점이에요? 자, 여기다가 2분의 x에다가 10을 곱해야 되고 합격한 사람들 몇 명이냐면 80명이 합격을 한 거죠. 네, 20을 곱해야죠. 합격한 사람 80명 있죠? 그럼 x 플러스 5에다가 80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 y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평균 점수 y는 전체 총점을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죠. 전체 총점은 불합격한 사람들의 총점과 합격한 사람들의 총점을 덧셈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x 곱하기 20 더하기 80 가로 x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총점이 나와요. 걔를 뭘로 나누면 전체 인원수인 100명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 y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푸시는 문제가 됩니다. 아니, 상관은 없어요. 원래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미지수 2개를 두고 하는 건데 그 2개가 서로 연관이 없으면 x, y를 따로 둬야 되겠지만 뭐 어떤 케이스들은 우리가 푸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이 x, y가 서로 관계성을 갖잖아. 얘들이 그 관계성을 가져요. y라고 안 두고 뭐 x-4라고 둬도 뭐 여기를 y라고 안 두고 x-4라고 둬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이제 우리는 중학교 2학년에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식을 풀기 때문에 서술형을 대비한다면 이제 이렇게 x, y를 두고 문제를 푸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출제된다면 뭐 꼭 x, y를 안 두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 서술형 출제되는데 서술형에 보면 미지수 2개 x, y를 이용하여 뭐 뭐는 x, 뭐는 y
이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지수 2개짜리 연립 방식도 네, 차근차근 연습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아마 그게 서술형에서 출제한다면 보통 다 x와 미지수를 2개를 두라고 보통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2개를 세워 두시는 게 2학년 때 풀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2개를 세우는 거로 연습을 하는 거라 안 해도 되지만 그냥 교과상 그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 6개가 남았답니다. 됐나요?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 개수는 정사각형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죠. 어쨌든 이게 중간에 점점점이 있다는 얘기는 몇 개를 놨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로 여기 정삼각형의 한 변에 둘 수 있는 바둑돌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바둑돌 개수는 3x개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좀 이따 식 세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 개수를 y개라고 합시다. 삼각형, 사각형은 개수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됐니? 근데 첫 번째 식을 세워요.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 6개만 남았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 쓰였던 흰 바둑돌의 개수와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합치면 65개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흰 바둑돌은 몇 개를 놓은 거지? 한 변기를 만약 내가 x로 둔다면 여기에는 몇 개의 바둑돌이 쓰인 겁니까? 이게 여기 착각을 많이 하죠. 이쪽에서 총 들어가는 바둑돌의 개수를 3x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셉니다. 하나, 둘, 셋 쭉 해서 여기까지 세면 x-1개죠.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다시 x-1개예요. 또 여기 하나, 둘, 셋 세다 보니까 여기까지 몇 개죠? x-1개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바둑돌의 개수는 3x가 아니고 3x-1개 이렇게 들어간 게 맞는 거겠죠. 그럼 y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4 똑같은 패턴이니까 y-1개. 그럼 흰 바둑돌에 들어간 바둑돌 개수, 검은 바둑돌에 들어간 바둑돌 개수 그에다가 몇 개 남았다고 그랬죠? 흰 바둑돌이지만 어쨌든 6개가 남았잖아. 6개를 더하면 총 바둑돌 개수인 65개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 이 식 하나에다가 밑에 있는 식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 개수면 뭘 말하는 거죠? x를 말하는 겁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 개수는 x개가 맞으니까요. 됐니?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 개수는 몇 개예요? y개입니다. 그래서 x는 y의 2배보다 8만큼 작다. 그러니까 이걸 연립하시면 이제 x, y가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럼 나중에 흰 바둑돌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구한 x값, 어차피 우리는 x값 필요한 거죠.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려면 x에다 뭘 곱하셔야 돼요? 3을 곱하십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거를 구해야 된다고. 이게 흰 바둑돌의 개수입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 풀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수와 여자 수는 4대 5랍니다. 이 중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아니 1차 오디션 합격해야 2차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1차에 합격한 사람은 2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차 오디션 보러 온 사람 중에 합격 지원자 수가 남자와 여자의 비가 3대 7이고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의 비는 21대 23이에요.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가 50명일 때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되는 거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너무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정확히 인원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례가 써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두 개로 나눠봅시다. 몇 차와 몇 차로? 1차와 2차로 나눠봅시다. 얘는 1차. 얘는 1차. 1차의 남자, 여자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2차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 자, 근데 2차에 보면 좀 자세하게 써져 있죠. 2차에서 합격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례는 3대 7이고, 일단 불합격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21대 23이에요. 그리고 1차 오디션에서 지원한 합격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4대 5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냥 표만 잘,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리를 표로 잘 구성해서 한눈에 잘 보이도록 쓴 겁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힌트가 있어. 여기 있어요.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50명이요. 여기가 결론은 50명이라는 얘기야. 2차에서 합격한 사람 50명. 그치? 근데 이게 3대 7이지 3명, 7명은 아니잖아. 그 비율이니까 여기다 K를 쓰도록 할게요. 3K, 7K. 그러면 이제 인원수가 나오지. 3K는 합격한 남학생, 남자. 7K는 합격한 여학생. 둘 합치면 합격한 50명이 나와야 돼. 10K가 50이니까 K값은 5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35, 15, 15명. 얘는 57, 35, 35명. 됐죠? 자,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처음에 1차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2차 시험을 보지. 그치? 그럼 1차에 합격한 남자 인원수는 이렇게 두 명은 이렇게 두 위아래 두 칸 합친 거다. 이해됩니까? 1차에 합격한 사람들이 2차로 넘어왔어. 근데 2차에서 합격한 남자와 불합격한 남자를 합치면 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겠네. 여기는 5라는 비율은 1차에 합격한 여자들이 왔는데 그 여자들 중에 35명 합격을 했고 23이라는 비율만큼의 여자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미지수 이렇게 잡아주면 돼. 여기에다가 X. 그럼 얘도 X. 여기 Y. 그럼 얘도 비율이니까 똑같이 Y. 괜찮아요? 그럼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얘네 둘이 합치면 4X가 나온다. 4X는 15명 합격한 남자 플러스 불합격한 남자의 인원 21Y. 그 다음 5X는 이쪽 둘이 합격한 여자 불합격한 여자 35 플러스 23Y. X를 구하는 문제긴 한데 지금 문제는 1차 오디션 합격한 사람이 X를 구하는 문제긴 한데 이거 Y를 지으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 21과 23의 최종 배수를 계산해야 되잖아. 약간 예를 들어 당장 지우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얘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좌변에 20, 우변에 좌변에 각각 20X를 만들고 위에는 5를 곱하면 빨리 불러봐. 75. 이거 얼마야? 5 곱하면. 야 나보다 느리면 어떡해. 여기다 4 곱하면 얼마야? 밑에다 4 곱하면 맞나? 맞아? 뭐요? 135가 아니야. 뭐야 그러면? 4 곱하면 140? 네, 이렇게 돼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빼봐. 위에서 아래를 빼봐. 그럼 얘가 지워지고 0 남고 이거 빼면 마이너스 65 이거 빼면 13y. 그렇지? 따라서 13y가 65니까 y값은 5가 되고요. y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지. 합격한 남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합격한 여자가 나와. 이거 계산 이거 할 수 있지. y값을 5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5 집어넣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이제 각각 이제
4x 자체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요걸 계산한 게 여기 들어가고 요 계산한 게 1이 들어가서 2를 더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요 계산은 마무리하세요. 자, 다음 갑시다. 자, 이쪽 페이지 꼭 했으면 좋겠다 문제. 네. 자, 미나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한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을 18,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은 22. 전체 운동 시간은 20 늘었어. 이번 달에 운동한 시간이 12시간일 때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을 구하랍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는 저번 달에 대해서 증가한 양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달 인원을 정리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 지난달, 그러니까 맞죠? 지난달, 저번 달? 지난달에 운동이 두 종류잖아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에요. 그럼 지난달에 유산소 운동량을 X라고 합시다. 근육 운동량을 Y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죠. 증감, 늘고 줄고. 유산소는 몇 퍼센트 늘었어요? 18%. 그럼 여기는 0.18x, 그치? 100분의 18이니까. 여기는 0.22y. 됐니?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웁시다. 유산소 운동과 근육이 합쳐진 게 지난달인데 지금 이거는 이번 달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운동량이 얼마나 늘었죠? 20%가 늘었어요. 그렇죠? 지난달에 비해서 운동량이 20% 늘었어요. 그러면 지난달의 운동량보다 이번 달은 20% 늘었지. 그럼 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 지난달에 A였어. 그럼 지난달에 대해서 내가 만약 20% 늘었어. 두 개를 덧셈하면 이게 이번 달이 나온 거지. 그럼 저번 달의 운동량에다가 얼마가 곱해지는 거죠? 1 플러스 0.2니까 1.2가 곱해지는 거지. 맞니? 그래서 1.2가 계산될 거 아니야. 1.2. 저번 달의 운동량에 1.2배 하게 되면 이번 달 운동량인 12시간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어요? 이런 계산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잠깐만 연습해 볼게. 이 문제와 나중에도 자주 해야 되니까. 나는 저번에 A가 있었어. A의 30% 증가된 양. 그러면 A 플러스 100분의 30A지. 그치? 1.3A가 돼. 잘 들어. 빨리 해야 돼. A에서 15% 증가된 양. 그러면 1.15A. 이해돼? A에서 20% 증가된 양. 그러면 1.2A가 돼. 좋아. 그러면 A에서 10% 하락한 양, 감소한 양 0.9A. 5% 하락한 양 0.95A. 15% 하락한 양. 됐어?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 것들. 저번 달에 대해서 20% 증가된 양. 저번 달 곱하기 1.2. 됐어요? 운동 시간이 이 정도 늘었다. 그래서 지금은 총 시간, 이번 달 총 시간이 12시간이다. 됐습니까? 남은 건 뭐 남았나요? 근데 이거 이건 이제 세웠고,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식. 이거, 증감. 20% 늘었다는 거잖아? 20%? 늘었잖아요. 여기와 여기를 더하면 20%가 늘었지. 근데 얘는 뭐예요? 지난달에 유산소 운동에서 늘어난 양이지. 얘는 지난달 근력 운동에서 늘어난 양. 둘을 더하면
즉 저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 운동 시간에서 그러니까 저번 달 운동 시간에서 20%가 늘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18x 이게 뭐죠?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늘어난 양만 계산한 거야. 전체만 계산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 늘어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늘어난 시간만 유산소 늘어난 시간 더하기 근육 운동 늘어난 시간 합치면 저번 달에 비해서 20% 늘었더니 12시간이 된 거잖아. 네, 이번 달에 12시간이니까 이게 10년. 네? 위는 총합을 계산한 거예요. 전체 양. 밑에는 그냥 증가 늘어난 거 있지. 증감은 없네. 다 늘기만 했으니까 증가로 갑시다. 네, 뭐야? 증가. 그렇죠. 아니야. 봐봐. 저번 달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지금 난 여기다 뭐 써야 되는 거니?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뭐야? 해석을 잘해. 저번 달 유산소 운동에서 증가된 양이지. 여기는 저번 달 근육 운동 시간에서 증가된 시간이지. 그 두 개를 합치면 저번 달에 비해서 증가된 양이야. 그게 몇 퍼센트 지금? 20%야. 그럼 x 플러스 y에 얼마? 20%니까 100분의 20, 0.2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저걸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계산은 이거 하세요. 지금 시간상 이거 계산할 시간까지 없으니까. 됐습니까? 또 몇 번 하셔야 됩니까? 네, 또 몇 번이요? 이쪽 페이지 급한 거 없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 급한 거. 896. 네. 자, 길이와 굵기가 각각 다른 두 종류의 A, B가 있어요. 초가 있다, 양초가 있는 겁니다. 근데 A는 B보다 6cm 더 길어요. 이게 이만큼 A라는 양초가 있고, 이만큼 B라는 양초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6cm가 더 길어, A가. 그럼 이 양초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센티미터. 이 B의 양초의 길이를 Y 센티미터. 그럼 첫 번째 식은 벌써 나왔죠. X의 길이는 Y의 길이보다 6만큼 길다. 됐습니까? 두 번째 식은 A, B가 모두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나 A는 10분, B는 12분이야. 그럼 A는 1분당 타는 속도는 얼마로 보면 되냐면 10분의 X로 보면 되겠죠. 전체 길 X를 다 태우려면 10분이 걸리니까. 그럼 1분당 타는 속도는 10분의 X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B가 1분당 타는 속도는 12분의 Y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각각 1분당 얘는 이만큼 타고 얘는 이만큼 탄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여기 A가 있어. 근데 이 A가 100cm야. 근데 얘는 다 타는데 10분 걸리는데. 그럼 얘는 1분당 몇 cm 탄다는 얘기야? 10cm 탄다는 얘기야. 1분당 10cm.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전체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분당 태워지는 길이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식으로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내용은 단순한 겁니다.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미지수 이런 거 관계식 세울 때 좀 헷갈리면 쉬운 예를 들어. 아주 쉬운 네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배수나 약수 처리가 금방 되는 쉬운 예를 드시고 봅시다. AB를 동시에 태우면 몇 분 태운다고요? AB를 동시에 6분 동안 태워요. 그래서 남은 초를 비교해. 그 남은 초는 어떻게 계산하죠? 남은 초 길이.
아니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남은 초길 A의 남은 초길이 전체 양에서 타 들어간 양만큼 빼야 되지. 그치? 근데 A는 분당 얼마나 탄다고 그랬죠? 10분의 X만큼. 근데 몇 분 태워? 6분. 그럼 B의 남은 초길이 전체 Y에서 분당 타 들어가는 길이 12분의 Y. 몇 분? 둘은 같다. 열립. 자, 둘레 길이가 2km인 운동장 트랙이 있습니다. 이 트랙을 따라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지점에 찬우가 출발해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출발한 지 40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출발한 지 12분에 다시 만난답니다. 찬우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장을 두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속력 구하라는 얘기야. 왜냐면 두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치? 속력을 지금 둘 다 지금 문제 보면 속력이 안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얘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둘레에 얼마? 네, 2km인데 지금 따로 거리 단위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분당이니까 그냥 미터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속력을 분속으로 순서대로 민규의 속력을 x 분당 x 미터 됐나요? 1분당 x 미터. 다음에 누구 있어요 또? 찬우의 속력을 y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뭐예요?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 땅하고 출발했어.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에 만나. 근데 시작 자체가 민규가 먼저 출발한 거예요. 민규가 5분 출발했어. 먼저.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찬우가 도는 겁니다. 40분에 다시 만난대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죠? 거리 속력 시간. 민규, 찬우. 여기 X, 여기 Y. 됐습니까? 근데 문제 보면 민규와 찬우가 민규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요? 40분. 그럼 민규는 40분이 걸린 거야? 그럼 찬우는 몇 분이 걸린 거예요? 아니지. 35분. 왜냐면 찬우가 5분 늦게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민규가 만약에 9시에 출발해서 둘이 만난 게 9시 40분에 만났어요. 그럼 민규가 출발이 40분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찬우는 5분에 출발했으니까 9시 5분에 만나서 9시 40분에 만난다는 얘기는 35분 걸린 겁니다. 35분.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거리죠. 민규가 간 거리 40x, 찬우가 간 거리 35y. 근데 누가 더 빨라 지금? 여기 있네요. 민규의 속력이 찬우보다 빨라. 그럼 민규가 더 빨리 돌았으니까 민규가 두 바퀴 돌 때 찬우는 한 바퀴밖에 못 돌았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민규가 먼저 출발했어. 빠른 걸음으로. 찬우가 뒤늦게 출발해. 5분 후에. 근데 민규가 빨라. 빠르다 보니까 따라잡았어. 그럼 민규는 한 바퀴 돌고 찬우 간 거리만큼 이동을 한 거고, 결론은 민규와 찬우의 거리 차이는 한 바퀴가 나는 겁니다. 그럼 두 거리를 빼면 40x 빼기 35y 하면 한 바퀴 2000m가 된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식은 다시 거리 속력 시간. 그다음 민규, 찬우. 다시 읽어야 됩니다. 또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여기 반대 방향으로 돌면, 근데 전제 조건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출발은 먼저 민규가 한 겁니다. 전제는 똑같고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다른 이제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 때 설명한 거니까 어쨌든 민규가 5분 먼저 출발한 거야. 반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럼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만나지? 그럼 찬우는 몇 분 걸린 거야? 7분이 걸린 거야.
5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걸린 시간은 짧은 겁니다. 속력은 x 여기 y 12x 7y. 근데 이번엔 반대로 돌아왔잖아. 얘가 차 민규 이렇게 돌 때 차는 이렇게 돈 거니까 둘이 만난다 뜻은 둘이 간 거리를 합치면 한 바퀴 합치면 한 바퀴는 2000이 나온다. 이걸 연립해서 푸시면 답이 나오겠죠. 밑에 것도 좀 어려운데? 898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 하고 갑시다 이거. 이게 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그 배 강물 흘러가는 배 문제긴 한데 약간은 좀 더 어려운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어려운 문제인데 10km 떨어진 지점에 이만큼 강이 있어요. 이 강이야. 얘가 상류고 얘가 하류야.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네, 그 10km 떨어진 두 강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는데 강을 거슬러 올 때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내려오는 시간보다 2분의 5배가 많이 들고 뭐 많이 들겠죠.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두 지점을 왕복하는 총 1시간 45분 1시간 45분이죠. 1 더하기 60분의 45 약분은 얼마야? 4분의 3 합치면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정지한 물에서의 배속력 과속 이런 문제 유형은 대부분 다 배속력에만 미지수를 두지 않지. 배속력을 x로 두면 강물의 속력은 y 거리 속력 시간 표를 만듭니다. 올라갈 때 강물 타고 내려올 때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뭐니? 배속력이 강물 속력보다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슬러 올라갈 거 아니야. 배속력이 느리면 밑으로 내려가겠지. 못 올라가겠지. 문제가 성립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올라갈 때는 x-y. 내려올 때는 배속력을 강물이 밀어주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올라갈 때 거리 얼마예요? 10. 내려올 때 거리 10.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를 맺죠? 2분의 5배라는 관계를 맺지. 그치? 근데 정확히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게 왜 문제가 어려워졌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왕복 2시간 걸립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왕복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치면 2시간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연립하게 풀게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얘는 수치가 나온 게 아니고 서로의 비례가 나온 거거든. 식이 애매해진 거예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각각 비례가 성립해. 올라갈 때 시간에 걸린 시간을 A라고 하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B라고 합시다. 왜서 또 미지수를 왜 두는 거죠?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이들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두 가지 식이 나와. 올라갈 때 시간은 내려올 때 걸린 시간보다 몇 배? 2분의 5배가 걸려. 그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치면 몇 시간? 4분의 7시간. 됐니? 이걸로 정확한 수치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각각 몇 시간씩 걸렸는지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문제가. 맞니? 이건 풀 수 있겠지? 풀면 각각에게 이제 숫자가 나올 거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야. 이게 뭐 비례가 나오는 게 아니고 A는 얼마, B는 얼마 숫자가 나와. 그럼 이렇게 식 세우면 돼. 어떻게 식 세워? 얘랑 얘를 곱한 값이 10입니다. 이거 하나랑 얘랑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A, B를 구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 X와 Y에 대한 연립반응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안에 연립반응식 안에 다시 연립반응식 세워야 되는, 연립반응식 두 개 세워야 되는, 얘 하나 세우고 얘 하나 세우고 두 개씩 세워야 되는 좀 복잡한 형태 문제로 문제가 변형이 된 겁니다. 아쉽네요. 오늘 수업이 좀,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아까도 말했죠. 수업이